네, 안녕하십니까. CFD 기반의 증착 장비, 내부 설계 최적화 방안,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 세미나를 진행할 마이다스 IT 기계사업팀 박지연 프로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증착 공정, 반도체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증착 공정에서 많이들 겪고 계시는 실제 설계 이슈 및 CFD 활용 방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설계 개선을 위해서 CFD를 접목시킬 수 있는지 자세하게 해석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고요. 그리고 마무리로 실무 모델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고, 이때 이 실무 모델 가지고서 어떤 설계 변수를 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하면 어떤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걸 또 실제 설계 변형에 이용을 하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파트 1. 증착 공정. 왜 증착 공정을 설명을 드리는 걸까요? 많고 많은 8대 공정 중에서 증착 공정에서 겪고 계시는 문제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이때 CFD를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뉴스 기사들이 좀 익숙하실 거예요. 유명한 대기업인 파운드리 1위사에서도 고민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웨이퍼 불량 관련 부분입니다. 수천억 원이라고 해도 대기업 쪽에서는 큰 규모는 아니겠지만 늘상 있는 부분이 웨이퍼 불량 부분이고, 이것들은 계속해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기업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민은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수율, 즉 웨이퍼 한 장당 총 생산하는 양이 100개라면 이 100개 중에서 몇 개가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한 칩인지, 즉 그것들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게 수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서 얘가 즉 반도체 공정 중에서 생산성과 직결되고 그런 부분이 기업 입장에서는 적자냐 흑자냐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8대 공정 중에서 증착 공정이 다 이슈라고 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길 가다가 사 먹는 와플을 떠올려 보면 쉬울 텐데요. 생크림이나 잼들이 와플에 균일하게 발라지면 먹는 우리도 하여금 기분이 좋게 되는데, 그거와 매칭시켜서 보시면 웨이퍼에도 방막이 얼마나 균일하게 생성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회로가 보호가 잘 되고 그 역할을 잘 하게 되고, 즉 수율과 생산성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증착 공정 때 얼만큼 이 약액이 균일하게 웨이퍼의 표면에 묻어가지고서 그 생산성, 수율을 높여줄 수 있느냐. 즉 증착 공정에서 CFD를 얼만큼 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설계 변수에 따라 가지고서 균일도를 측정을 하고, 이런 실무자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들을 조금 더 고민거리를 덜어줄 수 있느냐가 이 본 세미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장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 장비들을 놓고서 이렇게 보시면 증착 공정이라고 하면 실제로 CFD를 반영을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물론 증착 장비라고 하면 대기업과 고진공, 즉 진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장비이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고요. 물론 따져보고 조건을 따져보고 CFD가 접목 가능한, 즉 유동 균일도 측면에서 CFD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유동 속도와 압력을 계산하는 일반 유동 범위에서는 얼마든지 접목을 하셔가지고서 몇 가지 결과 분석을 통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설계자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좀 많이 진행을 해 보았었는데요. 가장 큰 고민이 어떤 거냐고 여쭤봤을 때 역시나 수율과 직결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실제 이런 증착 장비들을 설계하시는 데 있어가지고서 입구부터 챔버 내부로 반응 물질, 즉 약액이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때 약액이 가장자리에서 많이 묻거나 또 끝단부에서는 잘 묻지 않고 흘러내린다던가, 즉 균일하게 묻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실제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서 설계 변수에 접목을 하시나요? 또 여쭤보니까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크게 교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타공 형상 같은 거겠죠.
타공판을 갈아 끼운다던가 그런 부분도 있겠고, 안에 이제 형상 같은 홀 개수라던가 파이라던가 그다음에 위치라던가 이런 부분도 두께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타공판을 기준으로 전단, 후단, 즉 타공판과 이제 그 세라믹 링이라던가 이 간격, 그리고 타공판 후단으로 해가지고서 히트블록 높이를 높이고 낮추는 그 간격을 조절하는 것이 이제 메인 그 설계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난감한 질문이긴 한데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시고 있냐 여쭤보니까 아직 CFD를 접목하시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분들은 실제로 제작이나 이제 시험 등을 통해 가지고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이제 비용이나 시간과 직결되다 보니까 네, 다 헤쳐내기는 좀 힘들다라고 하셨고,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그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서 대체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인터뷰가 끝나고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위에 이제 보이시는 게 이제 캐드 도면이라고, 그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값을 뽑으면 좀 효율적으로 해석 진행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실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유량을 얼만큼 주었을 때, 얼만큼의 유속을 주었을 때 안에 있는 속도 분포를 뽑아보면서 어디가 속도가 균일하게 나오고 있다, 나오고 있지 못하다, 또는 뭐 역류가 발생한다 등의 결과를 가지고서 설계자분들께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주시면 조금 더 균일화된, 그리고 역류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최적화된 설계 방안을 가지고 가실 수 있겠구나 라고 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설계자분들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CFD 기반으로 설계 최적화를 위해서 반드시 이 두 가지 정도는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파트 2와 3에서 다룰 내용이고요. 그래서 실제 설계 변수를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하면 좋은지 각각의 꿀팁 조금 숨겨져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CFD 해석 결과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파트 2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CFD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이제 모델을 가지고서 순서대로 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든 이런 절차가 중요하듯이 유동 해석에도 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모델은 어떤 것인지가 이제 준비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요소망이란 것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요소망까지 갖춰지면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조건, 즉 시험 조건이 되겠죠. 뭐 입구 유량이 얼마고 이 갇힌 그 압력 조건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서 조건 정의 및 계산까지 세팅이 완료가 되면 지금 제일 우측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컨투어라던가 벡터들, 다양한 이제 결과값들을 뽑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설계가 좀 성능이 좋게 나왔다, 좋지 못하게 나왔다 등등을 가지고서 결과 분석을 하시고 이거를 다시 설계 안에 반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각 단계마다 조금 이제 잡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가진 지금 문제들이 CFD 범위 인지가 가장 중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따져보셔야 될 게 크누센수라는 것이고요. 이는 사전적인 정의는 유체의 연속체 가정, 즉 유체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범위인지 아닌지가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크누센수가 이제 0.1보다 미만일 경우에는 풀 수 있는 범위에 들어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증착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고진공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하시는 방식은 어렵진 않습니다. 유체의 물성만 있으면 되고요. 온도와 압력을 가지고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번 챙겨주셔야 될 거는 해석 목적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다룰 부분이 설계 변수가 좀 많다 보니까 CFD 해석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제 제작하고 시험하는 것보다는 작지만 이마저도 조금 줄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게 다공성 매질 조건이라는 부분인데요.
해석 목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해석 케이스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세울 수 있으니까 문제 정의하실 때 조금 잘 잡아주시면 좋겠죠. 다음은 모델링 부분입니다. 많이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유체 영역이라는 이제 CFD 해석을 위한 영역이 따로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우측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솔리드 영역을 기반으로 실제 유체가 지나는 부분을 이제 내부 유동 영역으로 잡게 되고요. 실제 챔버 내부니까 이제 파란색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그 유동 영역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부분이 우리는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다공성 매질이라는 부분을 사용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제일 좌측에 보이시는 저런 실제 타공판이나 필터 형상들을 실제로 모델링 하게 되면 너무 힘드니 이렇게 제일 우측에 보이시는 것 같이 간략화 시켜가지고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건 정의 및 계산 단계입니다. NFX도 다른 툴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조건들을 환경을 이제 반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내가 얼마나 자세하고 정확하게 조건들을 반영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해석 타당성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단위라던가 값이라던가 그런 위치들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챔버 내부에 들어오는 유체의 유량이라던가 그리고 압력 조건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결과 분석 단계입니다. 앞서 열심히 이제 준비를 다 해가지고서 해석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결과 분석까지 완벽하게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 가지의 예로 속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구부터 해가지고서 유체가 쭉 들어오는데 메인 유동이 있고 그거를 방해하는, 즉 역류가 생기는 구간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역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벡터로 뽑아보시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역류가 생긴다 하면 어떤 설계 변경을 해서 이제 이 역류를 없앨 수 있는지 한 가지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샤워헤드, 즉 타공판 쪽 지나왔을 때 얘네가 속도가 균일하게 뽑혀지는지를 다이아그램이라던가 컨투어로 이제 뽑아보시면서 얘가 균일하게 뿜어져 나가고 있구나 등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제 파트 3에서는 이제 실무 모델과 그리고 실무 모델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설계 변경을 하면서 이제 해석 결과를 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무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체 모델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제 이 모델을 가지고서 유동 영역을 추출하면 아래에 있는 내부 유동장, 이렇게 파란 부분이 되겠죠. 지금 우리는 이 파란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제 정의, 즉 내가 어떤 것을 확인을 할 것이냐 라고 보신다면 이제 웨이퍼 위치, 즉 여기서 이렇게 노란색, 주황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히트블록 위쪽에 웨이퍼가 위치되어 있겠죠. 이 부분에서 이제 야객이 고르게 뿜어져 내리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테고요. 거기에 이제 기반을 해가지고서 모델링은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구나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요소망 생성 단계입니다. 앞서 작업하셨던 모델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타공판 그 모델을 이제 요소망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 요소망 단계에서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들은 내가 관심 있는 영역도 자세하게 이제 요소망 생성을 해 주셔야 되지만 물리량이 급변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조밀하게 좀 생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증착 장비 이 챔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타공판 이 홀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또 여기 부분에 이제 노즐 부분이라던가 이렇게 쪼밀쪼밀한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소를 좀 직접적으로 잘 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형상을 기반으로 이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약 1,800만 개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요소망이 생성이 됐습니다. 이는 또 해석 시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효율적으로 메시를 생성을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조건 정의 및 계산하는 단계이고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작동 유체는 아르곤 가스를 사용을 했고요. 지금 조건 같은 경우에는 작동압 400토르에서 이제 100도씨의 아르곤이 입구를 통해 가지고서 1500cc 그 SCCM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구단은 0으로, 즉 지금 작동압 400토르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결과 분석 중에 첫 번째 속도 분석입니다. 이제 챔버 내부 절단면을 잘랐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속도 분포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입구단과 출구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면적에 대비 이제 좁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유량 대비 면적이 좁기 때문에 속도가 좀 높게 측정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동시에 타공판 부분을 보시면 이제 넓게 고르게 분포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즉 속도장을 뽑아 보시면서 균일하게 뛴다 안 뛴다 이런 유동 균일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이제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웨이퍼 위치 쪽에서의 압력 분포입니다. 구조에서의 개념과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유체에서의 이제 그 압력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생각하실 때 유체가 얘를 얼만큼 때리고 갔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웨이퍼에 이제 아르곤이 얼만큼 치고 갔냐, 세게 치고 갔냐, 넓게 치고 갔냐, 뭐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중앙부에서는 입구 위쪽이니까 조금 세게 맞았다. 대신 근데 좀 균일하게 때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그 컨투어로만 하기는 좀 어려우실 경우에는 지금 저희 NFS에서는 이미선 다이아그램이라는 기능이 있고 지금 교량처럼 보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얼만큼 표면에 대해서 면에 대해서 균일하게 이제 반응을 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퍼 위치에서 단면부 압력 분포를 뽑아보면 반응 물질의 균일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 실무 모델에 이어가지고서 설계 변수로 다시 한번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무자분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이 첫 번째 타공판 형상과 그리고 타공판 전후단 설계 변수를 가지고서 많이들 고민을 하셨는데요. 타공판 전후단의 사이 간격은 그냥 모델을 좀 높이고 낮추고 하면 충분히 뭐 가능하겠다라고 감이 오시는데 타공판 형상은 지금만 봐도 빽빽하게 이제 홀이 차 있고 이거를 하나하나 조절을 하면 컨트롤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겁먹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부분이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다공성 매질이라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좌측처럼 이제 다 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값을 알고 있으면 저거를 수치화시켜서 조건으로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하 형상과 관련된 부분을 단위 형상을 잘라서 사전 해석을 돌리거나 또는 저 타공판에 대해서 시험값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값에서 값만 추출을 해서 방정식을 풀 때 어떤 값으로 반영을 해줘 라고 명령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공성 매질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실무 설계 변수를 가지고 해석한 것들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모델링 가지고서 이제 좀 가시화 시켜봤는데요. 타공판 형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푸른색 동글동글한 것들이 실제 유동이 흐르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공성 매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판 형태인데 여기에 조건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결과는 어떨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비교해보면 약간의 요소망을 짜는 데 있어가지고서 수치적인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경향이라던가 결과는 거의 비슷하고 그런 차이는 좀 미미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결과를 취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실험값과 또는 그 단위 형상에 대한 결과를 기반으로 다공성 매질의 조건을 입력을 해줬기 때문에 그 정확도는 좀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어떤 케이스들을 가지고서 이제 해석을 진행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다공성 매질 기본 모델이 케이스 1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공판 세라믹 링, 즉 타공판 기준으로 그 전에 있는 변수를 조절한 게 케이스 2번이고요. 타공판 기준으로 그 다음 히트블록 높이를 조금 높여가지고서 조절한 게 케이스 3번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4번 같은 경우에는 타공판의 계곡률을 좁혔습니다. 즉 홀 사이즈를 더 좁혀가지고서 계곡률을 더 낮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저항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2번과 3번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다공성 매질 A 첫 번째 모델을 가지고서 세 가지 케이스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타공 모델 전쪽 변수를
교체를 했던 케이스 1을 보시면 거의 균일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이제 레전드 상에서 뽑아보면 히트블럭 사이 간격을 조절했던 그 타공판 후단의 변수를 조절했던 모델은 압력이 되게 높네? 정도 결과를 컨투어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아래에 있는 임의선 다이아그램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단순히 이 압력 컨투어만 봤을 때는 얘가 압력이 고르게 뿜어졌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레전드 상에서 그렇게 오해를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실제로 다이아그램을 뽑아보시면 지금 앞에 있는 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균일한 걸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끝에 있는 히트블럭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가 집중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인지 실제 그 모델과 연결시켜서 보시면요. 우측 그림을 먼저 보시면요. 이제 기본 형상에서 타공판과 세라믹 링 사이 간격, 즉 타공판 기준으로 전에 있는 설계 변수를 조절을 했을 때는 우측 그림과 같이 비슷하네 하고 유사한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느냐면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타공판 두께를 2배를 조절을 하고 즉 세라믹 링과 더 가까워졌지만 결국에는 타공판을 지난 다음의 요소가 아니고 타공판 전단의 설계 변수를 고쳤기 때문에 웨이퍼에 즉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좌측 그림을 한번 보시면 타공판 후단에 있는 설계 변수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히트블럭을 더 이제 타공판 가깝게 위치로 더 올렸죠. 더 올렸기 때문에 타공판을 지나서 내려오는 그 아르곤 기체를 더 빨리 만났기 때문에 압력이 더 세게 걸리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퍼지기도 전에 뭔가 이제 만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동 균일도가 좀 좋지 못하는 저하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것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그 다음 다공성 매질 B의 케이스 3가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앞에서 보셨던 결과와 유사하게 경향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단에 있는 부분을 건드려 보았더니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타공판 기준으로 후단, 즉 히트블럭 사이 간격을 조절하였더니 마찬가지로 압력이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들은 다공성 매질, 즉 그 저항값들을 더 높여가지고 압력 저항을 세게 걸어 주었더니 자, 밑에 보이시는 임의선 다이아그램 그래프가 조금 더 균일하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압력 저항을 더 세게 걸어 주었더니 그만큼 더 유속이 느려졌고 그로 인해서 더 균일한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다공성 매질 A와 B, 즉 케이스 1번과 4번을 비교해 보시면 좀 확실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크게 컨투어로 봤을 때는 조금 뭐 차이가 있겠구나 하실 수가 있는데 밑에 있는 다이아그램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하게 좀 더 균일하게 압력 분포가 생긴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그 새빨간 해처럼 보여졌던 그 원판을 이제 조금 더 컨투어를 조절해가지고서 보시면 컨투어는 조금 더 비슷한 경향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반드시 임의선 다이아그램을 뽑아보시면서 균일도가 저기서는 좀 집중적이었었는데 다공성 매질, 즉 압력 저항을 조금 더 바꿔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균일도가 조금 더 좋게 나왔다. 또 다른 케이스로는 뭐 나쁘게 나왔다. 이런 것들을 함께 체크를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결론 및 요약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기본 모델, 즉 케이스 1번부터 각각의 인자를 변경시킨 케이스 6번까지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이 해석을 진행했을 때 웨이퍼 위치에 있는 그 면의 압력 분포를 뽑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와 동시에 이제 각각의 임의선 다이아그램을 추출해 보면서 균일도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케이스 2번과 4번을 같이 보시면 기본 모델에서 각각의 타공판 전단에 걸리는 설계 변수를 건드려 보았지만 결과는 좀 변화는 미미하였다. 영향을 좀 덜 미치는 인자구나 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케이스 3번과 6번을 같이 이제 보시면 기본 모델에서 타공판 후단에 요소들을 변경시켜 보니까 압력이 세게 걸리더라. 근데 균일도를 살펴보니까 뭔가 높게 저하를 시키는 요인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압력이 얼만큼 균일하게 퍼지느냐겠죠. 그런 거는 1, 2, 3번 대비 4, 5, 6번을 비교할 수 있는 요인인 즉
계곡률을 줄이는 그 팩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홀 사이즈를 좁힌다던가 이제 면적을 좀 더 좁혀가지고서 설계에 반영을 하시면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세 케이스처럼 이제 더 균일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본 세미나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서 보셨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타공판 형상 모델을 실질적으로 다 모델링하는 것은 어렵고 그를 이제 좀 단순화시키는 조건으로 저희는 이제 다공성 매질이라는 조건을 반영해서 해석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결과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해석의 뭐 효율성이라던가 정확도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해석 결과로는 대표적으로 동일한 계곡률이라 하면 이제 타공판 전단의 변수는 이제 해석 결과에 좀 미미한 변수로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 타공판 후단, 즉 히트블럭의 높이 조절은 균일도의 저하의 원인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더 내가 좀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 하시면 앞에서 결과 확인하셨듯이 타공판 홀 사이즈나 이런 계곡률을 줄여서 진행할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CFD 해석을 통해 가지고서 다양한 설계 변수들을 제작과 테스트를 대신해서 이제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겠죠. 해석 결과 비교에 이어가지고서 설계 개선을 위한 그 해석 프로세스를 살펴보았었는데 이때 가장 먼저 체크해 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내가 가진 조건들이 CFD 해석을 수행하는 적합한지 컨센수스를 계산하면서 이제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각각의 여러 가지 설계 변수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석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그때 이제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부분이 다공성 매질 조건으로 이제 대체해서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 성능 향상 위한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프로세스를 밟아오시면 아무래도 설계분들도 이제 스스로 해석을 통해 가지고서 설계한 변경까지 그리고 합당한 최적 설계 방안까지 도출이 가능하시겠죠. 네, 지금까지 증착 공정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실무 모델과 그다음에 설계 변경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결과를 비교를 해보았고요. 지금 다룬 내용을 또 체험판이라던가 실무 예제로 살펴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이제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조금 전에 보셨던 세미나에서 다뤘던 그 튜토리얼 예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NFS 처음 시작하시면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루고자 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1번부터 6번까지 이제 많은 모델을 보셨는데 그 중에서 다공성 매질을 가지고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드 파일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 가지고서 시험 모델을 바로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챔버 영역 부분에서 보시면 저희가 일단 예제 진행을 위해서 지금 클린업을 모두 다 진행을 해놓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해석에 필요한 부분인 타공 모델과 그리고 좌측 트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유동 영역, 타공 전과 그 다음에 다공성 매질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타공 후 쪽으로 해서 세 가지 솔리드 파일이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계 조건은 유동 해석 탭에서 부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입구단에서 얼마만큼의 유량을 가지고서 아르곤이 들어오는지 정의하기 위해서는 입구단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면 입구단 되어 있고 종류는 면입니다. 대상체 선택해서 이제 입구단 쪽 면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질량 유량 값으로 해서 값을 입력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25 2에 마이너스 5승 kg/s 값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하중 경계 탭으로 넘어가 보시면 유동 해석 경계 조건으로 해서 이제 입구단 쪽 조건이 반영이 된 것을 화면에서와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출구단 설정입니다. 지금은 출구가 단일 출구 하나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압력으로 해서 면 입구와 설정은 똑같이 이제 면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걸리는 압은 이제 0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버튼 이렇게 해주시면 단면을 봤을 때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출구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은 유체가 흐르는 공간을 모사하는 벽면 조건을 주는 기능입니다. 자, 일반 유동 탭에서 벽면을 눌러주시고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탭에서 일단 타공 전 유동 영역만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이때 유동이 흐르는 영역 전체 중에서 일단 입구부 제외하겠고요. 그 다음에 타공과 만나는 영역 제외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벽면 타고 흘러야 되는 유체 영역을 지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유동 전 모델에서 이제 유체가 제한되는 그런 벽면 영역을 지정을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는 타공 후 모델을 활성화 시켜 보시면 이때 전체 영역 중에서 타공판과 맞닿는 영역을 제외하고 그러고 출구부를 제외하고 이렇게 모든 영역이 선택이 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적용.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다공성 매질 영역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입구와 출구가 맞닿는 부분 제외, 즉 링 부분 바깥면만 선택을 해주면 이제 벽면에 대한 조건은 모두 완료가 됩니다. 다시 한번 솔리드를 활성화시켜 보시면 입구와 출구 그리고 벽면 조건까지 조건을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공성 매질에서 관성 저항이나 점성 저항을 모든 방향으로 입력을 했는데 한 가지 더 추가로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속도를 고정시키는 부분인데요. 지금 Z축으로만 이제 유체가 움직인다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고정시키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리드는 꺼주시고요. 다공성 매질 쪽 이제 요소망을 활성화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유동에서 유동 속도 활성화 시켜주시면 되고요. 이때 대상 형상을 종류를 절점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를 선택해서 제 X와 Y 방향은 속도가 제로이다 라고 고정을 시켜가지고서 확인 눌러주시면 네, 속도 방향이 제로가 돼서 즉 Z 방향으로만 높이 방향으로만 유체가 흐른다라고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계 조건에서 줄 수 있는 부분 다 입력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 이제 해석 결과를 보기 전에 이제 해석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 보셔야겠죠.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유동 해석 모니터링 포인트를 지정해 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일단 출구 쪽에 속도를 체크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해석 유동 영역 타공 후 요소망을 활성화 시켜 주시고 결과에서 모니터링 정의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네, 총 속도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제일 끝에 출구 단쪽에 절점 하나를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중 경계 탭에서 모니터링 포인트가 한 가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해석 및 결과 탭에서 해석 케이스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해석 케이스에서 정상 상태에서 해석 케이스를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해석 케이스에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정상 상태의 유동 해석 케이스를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정상 상태 유동 해석 케이스를 만드신 다음에 편집 누르셔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이제 해석 제어에서 어떤 해석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유동 해석만 진행을 할 거고요. 시간 간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0.001 정도 시간 스텝 개수는 3000으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간격 같은 경우에는 100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물리적 데이터에서 작동 압력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작동 압에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할 것이냐 묻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0132호 같은 경우에는 대기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약 400토르 정도니까 약 53329
49 정도로 해서 낮춰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해석에 대한 모든 세팅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지금까지 작업한 모든 내용을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보이시는 작업 모델 해석 실행을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정상 상태 유동 해석 우클릭 하셔가지고 해석 실행 버튼을 누르셔도 해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해석이 다 진행이 됐다고 하고 결과 확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웨이퍼 쪽에 걸리는 압력을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웨이퍼 부분에 해당되는 유동 요소를 한번 추출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탭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전처리 모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때 형상을 조금 이제 보시면 유동 영역 중에서 웨이퍼가 포함되어 있는 타공 후 부분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보기 모드 기하 형상의 우측에 있는 보기 모드 요소망 쪽 활성화 시키셔가지고 특징 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유동 영역 타공 후에 솔리드 부분도 같이 열려져 있어야 되고요. 상단 요소망 탭에서 쭉 오른쪽으로 가셔가지고 하위 요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기하 형상 종류는 면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때 마우스 버튼이랑 키보드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안쪽에 있는 웨이퍼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때 대상이 선택되어 있으면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웨이퍼에 해당되는 히트블럭 위쪽 면이 선택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해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요소망이 추가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알아보기 편하게 이제 F2키를 눌러가지고서 웨이퍼라고 이름을 바꿔주셔도 되고요. 이때 이제 유동 영역 타공 후 쪽 요소망은 비활성화 시켜주시고요. 웨이퍼 표면만 보이게끔 해주시면 깔끔하게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뷰를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고요. 다시 해석 및 결과 쪽으로 가서 이제 결과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파일 열기에서 조금 전에 해석했던 결과를 쭉 불러오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석 결과가 조금 이제 많다 보니까 불러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결과에서 압력이나 속도나 이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서 원하시는 물리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압력 분포 확인하기 위해서 압력을 더블 클릭해서 지금 웨이퍼 표면에 걸리는 압력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윗면 쪽으로 클릭을 하셔가지고 뷰를 조금 출구 쪽으로 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출구 쪽 이렇게 해가지고서 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미나에서 보셨던 임의선 추출하는 방법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항목 중에서 임의선 추출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조금 더 모델을 확대시키셔가지고 원하는 위치에서 노드를 한쪽 찍어주시고 반대편까지 쭉 또 확대하셔가지고 반대편 노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샘플 개수는 지금 한 50개 정도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자, 단면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압력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치적으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뷰를 좀 달리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컨투어와 함께 다이아그램으로 해가지고서 균일도를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임의선을 또 추출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반대편으로 해서 한 번 더 추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점과 그리고 반대쪽에 점 하나를 잡아주시고 개수를 지정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뷰를 좀 잡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방금 이제 임의로 제가 잡다 보니까 조금 이제 튄 부분이 있기는 한데 네, 이건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균일한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이 정도 균일도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제 컨투어뿐만 아니라 임의선 다이아그램 기능을 확인을 하시면서 이제 결과를 함께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추가 기술 상담 및 제품 문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세미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